안녕하세요. 논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는 상일동 파믹스 가든입니다. 오늘은 논에 있는 식물과 벽꽃을 보러 왔어요. 벼는 물이 있으면 더 잘 자랍니다. 논에 물을 가두어주는 댐이 필요하지요. 논댐을 논뚝이라고 합니다. 논뚝에 풀이 자라면 풀들의 뿌리가 논의 흙을 잡아주고, 그리고 곤충들이 여기에 와서 벼의 피해를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물의 피난처나 서식처가 되기도 하지요. 두 가지 논뚝 식물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강아지 꼬리처럼 생긴 강아지 풀이고요. 이것은 계란 노른자처럼 생긴 개망초예요. 이 둘은 꽃을 핀 모습인데 서로 다르지요. 꽃도 다르고요. 잎도 달라요. 잎은 강아지 풀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한 줄로 나란히 서 있는데, 개망초는 그물처럼 잎 모양이 얽혀져 있어요. 벼는 이 둘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강아지 풀이에요. 벼는 강아지 풀과 같은 식구예요. 그러면 논뚝을 따라서 조심히 걸어가 볼까요? 여기 피가 보이네요. 피는 벼보다 빨리 자라죠. 빨리 자라서 훨씬 더 양분을 많이 가져가는데요. 이렇게 피를 뽑아 볼까요? 피가 벼하고 너무 유사해서 어릴 적에는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좀 자라면 이렇게 훨씬 양분을 많이 가진 식물로 자라지요. 예전에는 이것을 먹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양분을 많이 뺏어가서 농부들이 싫어해서 제일 큰 논의 잡초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미나리도 꽃이 피었네요. 또 다른 꽃 피는 논뚝 식물을 찾아볼까요? 털별꽃 아제비예요. 얘도 지금 꽃이 펴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갖고 놀죠? 발행이에요. 이것도 꽃이 폈네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모양의 지난번에 봤던 망초, 개망초도 꽃이 피어 있어요. 여기는 코스모스도 피어 있네요. 작년까지는 여기가 논이었어요. 지금은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지만 논에서 자라는 방동사니 같은 것들이 계속 많이 자라고 있네요. 여기 벽꽃이 피었네요. 벽꽃이 다른 꽃과 좀 다르게 폈어요. 하얗게 바발처럼 보이는데 이게 벽꽃이에요. 오늘 벽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꽃은 식물이 자손을 번식시키는 아기 주머니예요. 씨앗을 만드는 꽃은 꽃 크기와 모양이 각각 다 달라요. 꽃을 구성하는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꽃이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꽃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참나무하고 소나무 같은 식물들은 바람이 와서 시원하게 해주면서 암술과 수술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꽃들이 많아지면서 제때에 암술과 수술이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꽃들은 잎을 변형시켜서 이와 같이 예쁜 꽃잎을 만들었어요. 다른 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암술과 수술을 만나게 하려고요. 잎을 변형시킨 꽃잎은 1장, 2장, 3장, 4장인 것도 있고요. 5장도 있고 6장, 7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곤충들이 꽃을 보러 왔다가 이 사이로, 꽃잎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꽃잎 사이로 곤충이 빠져나가니까 꽃들이 그 다음에는 기술을 발현시켜서 못 빠져나게 아랫부분을 통으로 만들었어요. 윗부분은 갈라지게 해놓고 아랫부분은 통으로 만들어서 암술과 수술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벼는 꽃잎이 없어요. 벼는 꽃잎 대신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은 영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단한 껍질 안에 암술과 수술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인피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압력이 커지면 작은 껍질, 큰 껍질, 껍질이 벌어지면서 암술과 수술이 밖으로 나오지요. 암술은 이렇게 부풀어져서 양쪽으로 털같이 많이 이렇게 털이 많이 붙어 있어서 떨어지는 꽃가루를 잡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꽃가루는 이렇게 6개의 꽃가루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술이 나오는 모습을 꽃이 피었다고 해요. 이때는 아주 짧은 시간만 볼 수 있어요. 오전 11시쯤에 습도가 변화하는 시기에 이때 꽃을 피고 1시가 넘었으면 지게 돼요. 이렇게 벽꽃은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하나의 씨앗이 되는데 그 씨앗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이에요. 그리고 그 단단한 껍질은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이지만 점점 익어서 노랗고 단단하게 되면 완결하는 껍질이 되지요. 벽꽃은 꽃잎이랑 꽃받침은 비록 없지만 하나하나 꽃을 피워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아주 멋진 식물이랍니다. 여러분도 논에 가시면 7월 말쯤이나 8월 중순까지는 벼에서 꽃이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한번 벽꽃을 보러 오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벽꽃을 살펴봤는데요. 손코팅지를 이용해서 벽꽃을 그려서 조그만 책갈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로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스크래치 용지를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서 준비했고요. 여기 있는 손코팅지도 사이즈를 적절하게 잘라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종이에 그릴 때는 플라스틱으로 된 뾰족한 칼을 이용해도 되고, 지금 저희는 지난번에 이용했던 나무로 된 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벽꽃을 그려볼까요? 겉껍질이 2조각으로 지금 벌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암술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암술을 둘러싼 수술이 밖으로 밀려서 나오고 있죠. 6개의 수술이 밀려져서 밖으로 나왔고요. 수술에는 지금 수술머리에 노랗게 꽃가루 더미가 묻어져 있어요. 수술머리가 밀고 올라오면서 이 꽃가루 더미가 암술 있는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겉껍질도 작은 털까지 표현해서 그려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성된 그림이고요. 이번에는 논둑에서 찾은 괭이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줄기를 길게 그리시고요. 이쪽에 조그만 꽃대가 있었고요.
노랗게 올라온 꽃을 좀 그려볼게요. 가운데 꽃술이 있었고, 아까 보셨던 꽃잎을 그려보겠습니다. 하트 모양의 꽃잎도, 잎도 여기에 같이 그려볼게요. 이름을 써볼까요? 괭이밥, 붙이시고 위에서부터 덮어서 눌러주시면 이번엔 실물 그대로 괭이밥을 얹어 볼게요. 여기도 이름을 쓰셔도 돼요. 가운데에 얹으시고 꽃을 납작하게 눌러서 펴주시고요. 평평하게 눌러서 펴주시면 됩니다. 혹시 집에 펀치를 갖고 계시면 이 부분에 구멍을 내서 직근을 이용해서 예쁘게 장식을 하셔서 책갈피로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볕꽃으로 만들어진 책갈피와 괭이밥으로 만든 책갈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볕꽃을 관찰하고 스크래치 용지를 이용해서 책갈피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집 가까이에 있는 일자산이나 상일동 논을 찾아보셔서 볕꽃도 꼭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나와 보시면 어리긴 하지만 벼메뚜기나 섬서구 메뚜기 그리고 다른 작은 곤충들도 있으니까 관찰해 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즐거우실 것 같아요. 우리는 개학하고 여러분들과 논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